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요. 자, 자금 관련 거래의 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어음 사진이 없네요. 이제 뒤에 실습 문제에서 어음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어음 관리하기. 우리가 이론에서 다 배웠습니다만은 약속 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을 우리가 약속 어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하고, 물품 대금으로 받은 경우하고, 또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해 가지고 물품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하고 우리가 약속어음을 물품 대금으로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받으러음이고 우리가 발행을 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두 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매출 채권 받으러음으로 회계 처리했고,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우리 회사가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또 수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수표는 뭐 어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수표는 이 밑에 사진이 있는데 자기압 수표와 당좌 수표가 있죠.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받을 때는 전부 현금이죠. 받으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모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압 수표는 수령했거나 지급했거나 전부 회계 개정 과목은 현금이다. 이거. 그런데 당좌 수표는 다릅니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이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하는 예금이다 그랬는데, 당좌 수표는 지금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맞아요. 자기압 수표를처럼 수령하면 현금이지만 지급했다,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입니다. 대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군요. 네. 수표 관련된 건 밑에 나오네요. 어음 관련된 건 위에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요, 이론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요걸 보고 하면은 더 재미없어요. 그래서 실습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 이론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실습으로 넘어갈 거고,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한 표예요. 그 다음에 수표의 경우 우리가 방금 수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압 수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압 수표를 수령했을 때도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을 때도 대변의 현금입니다. 그런데 당좌 수표를 좀 봐주시면, 당좌 수표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면 차변의 현금이 옵니다만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라는 사실을 요거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다시 받게 됐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다 당좌 예금입니다. 지급했으면 대변의 당좌 예금, 그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왔다 차변의 당좌 예금.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타인이 발행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다. 그러면 자기압 수표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처럼 받아도 현금, 지급해도 현금. 개정 과목이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지급했대도 당좌예금. 그걸 다시 우리 회사가 받아도 당좌예금. 받으면 차변의 당좌예금일 것이고 지급할 때는 대변의 당좌예금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사가 발행했느냐, 타인이 발행했느냐, 그거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음 관련 거래는요, 우리가 이제 자금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어음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음 관련 장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받으러음 현황, 지급의 현황 또는 어음 직계표.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해주는 관리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음과 수표의 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우리가 지금 어음 같은 경우에 이제 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어음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과거처럼 종이 어음을 쓴다 그러면 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실 시에는 은행에 신고해서 도난 어음 또는 도난 수표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금융적인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단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도를 회피하기 위한 사고 신고를 남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 수표가 정상, 또 그 어음이 정상인데 우리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거짓말로 분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정상 발행한 건데. 그럼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어음 받은 사람 또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 멀쩡히 그냥 뭡니까? 은행에 갔더니 내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인데 가니까 사고난 분실 어음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돼요? 돈 지금 못 받고 이제 그 어음 발행한 회사에다 연락해 보겠죠. 그러면 사고 신고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받겠어요? 전화 안 받고 딱 연락처 끊고 어디로 잠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난감하죠. 이게 분실 신고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사무처리 다 해놨는데, 그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으로 받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분실 신고 해놓고 어디로 연락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로 부도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신고를 남용하는 사업자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정한 금액을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금융기관이 요구하면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출제는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금 관련 장부 중에 일일자금 명세서 경리일보라고 하는데 조회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양식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볼 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서 그런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뒤에 우리 조회하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자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의 변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변동 뭐가 있을까요? 현금의 변동, 당좌 예금의 변동, 보통 예금의 변동,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의 변동, 또 차입금의 변동들, 이런 금융상품의 변동에 대해서 경리일보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좀 헷갈려요. 양식이 너무 좀 아주 산만하게 양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 내용,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1번 전자어음의 수령. 여러분 어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자어음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이로 인쇄돼서 이렇게 어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자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럼 전자세금계산서도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 이미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전자어음도 이렇게 이미지로 볼 수는 있어요. 컴퓨터에서. 그러나 이걸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 어음을 보면은요, 우선 암흑의 귀하. 귀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어음을 수취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이에요. 3일 패션이 우리 회사가 이걸 받은 거예요. 3일 패션 귀하.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긴 숫자는 어음의 번호입니다. 어음 번호. 그래서 어음 번호의 구조가요. 앞에 세 자리는요, 금융기관 코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부터 8글자, 2019-0610까지 이 8개의 숫자는 날짜입니다. 발행한 날짜. 그래서 연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9자리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네요. 이 9자리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1년 번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음 관리할 때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일이 꽤 있는데 입력할 때 이거 막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코드를 의미를 알고 입력하면 좀 덜 헷갈립니다. 먼저 004, 이건 은행 코드다.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8자리는 날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2019년 6월이니까 06, 10일 날이니까 10. 그래 놓고 뒤에 이제 9자리는 천상 1년 번호니까 뭐 복잡해 보이겠죠. 9자리 잘 입력하시는데 시험을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이 이런 번호 때문에 헷갈려서 시험 못 보는 일을 막으려고 번호를 쉽게 내요. 쉽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1, 2, 3, 4, 1, 2, 3, 4, 1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데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아무리 막 섞어서 이렇게 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이거 알아두세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중앙부에 바로 우리가 약속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막기 위해서 한글로 350만 원, 그 다음에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쉽게 판독하기 위해서 3,500000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도 쓰고 옆에 한글로도 써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을 귀하나 아니면 귀하가 지시한 사람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라는 것은 3일 패션을 말하고 귀하의 지시인이라는 건 여기 어디 있느냐? 아직 지시 안 했으니까. 귀하의 지시인이라는 건 뭐냐면 3일 패션인 우리 회사가 이 어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는, 다른 거래처에다 이걸 지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하는데, 배서양도할 때는 이 수표에 종이 어음 같으면 뒷면에다가 누구에게 지급해라라고 거기다 써줘요. 상하타 컴퓨터 학원에 지급해라 거기다 써줍니다. 그게 바로 귀하의 지시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배서양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행한 이 데일리룩, 요 발행인은 이 사람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시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배서양도인에게도. 그리고 이제 밑에 언제 지급하겠다. 이걸 어음의 만기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급기일. 그리고 어음을 발행한 날짜, 거래가 일어난 날짜가 대부분이고요. 지급지, 국민은행 중부지점에서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룩의 당좌예금 계좌가 국민은행 중부지점에 개설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일리룩의 주소와 상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의 앞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어음만 이렇게 주고 시험을 낼 리가 없죠.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넣어줍니다. 이 어음이 어떤 어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설명을 읽고 이해하신 다음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니까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점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 이랬습니다. 동점 발행, 당점 발행, 뭐 동점, 당점 이거 회계 문장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동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점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 당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당점이 발행한 하면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동점이 발행한 거래처가 발행한 거예요. 그 무슨 거래처지? 앞에서 분명히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일리룩이 발행한 전자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매출거래처도 데일리룩이고 어음을 발행한 회사도 데일리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분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분계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써볼까요? 자, 메모장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써줘야 돼요. 그래야 어음 대장에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거래처별로 데일리룩 거래처 코드로 걸어줘야 되고요. 금액은 350만 원짜리다. 3,500,000 이게 차변 내용이고요. 대변에는 이 어음을 왜 받았느냐 하면은 외상 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겁니다.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점 발행 전자음으로 수령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때 대변에 가는 거예요. 거래처도 똑같이 데일리룩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였고 금액도 35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 대금을 받으러음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차변은 받으러음, 대변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기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여기다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전표 입력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날짜는 거래 날짜인 이 날짜입니다. 6월 10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10일 날짜 새로 입력하시고 6월 10일 3번 차변에 받으러음 검색하면 110번이죠. 여러분이 아마 시험을 응시하는 9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쯤 되면은 110번 정도는 외워져 있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일부러 코드를 놓고 외운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전표 입력을 많이 입력하면서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들은 조금 요 코드를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거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 뭐 한 아주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 한 7, 8가지 돼요. 이런 것을 그냥 막 외우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입력하면서 이 코드는 이게 받으러음이 110번이구나. 그래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일로 검색하시면 대일 하면 딱 데일리룩 나옵니다. 적요를 보면 밑에 외상 매출금을 어음 회수했다는 1번 적요가 딱 있죠. 1번 적요 적당합니다. 1 엔터.
그리고 금액은 350만 원. 3500 플러스 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대변 4번 입력하면 대변이 입력되죠. 예.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검색해 보면 108번입니다. 108. 거래처 똑같아요. 그럴 때 검색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숫자 1001을 그대로 타자하고 엔터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1002 엔터. 네. 거래처 검색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적유를 보면은 이게 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받을 어음으로 회수했죠. 5번 적유가 맞네요. 5번 엔터. 외상대금 받을 어음 회수.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3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뭐 이런 거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만기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귀하 가지고 있는 어음이고 240만 원짜리 어음이고 발행일은 멋쟁이가 발행했고 지급기일이 6월 20일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이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음이 만기 때 은행에다가 받아달라고 의뢰하면 추심료도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문제를 아주 쉽게 냈어요. 추심료 이런 거 이 얘기가 없으니까 240만 원 그냥 다 받았다. 그러면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거래 날짜는 만기일에 받았으니까 6월 20일이 거래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차변에 뭘로 받았느냐?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이 당좌예금이 되는 겁니다.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당좌예금도 어느 은행 거냐 이걸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국민은행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걸고 금액은 2,400,000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이 받을 어음이 만기 때는 대변에 가서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받을 어음 거래처는 멋쟁이 겁니다. 작년에 받았대요. 멋쟁이로부터. 그래서 받을 어음 가로 열고 멋쟁이 금액은 240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 받을 어음 대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을 아까 죄송합니다. 네, 아까 문제를 제가 건성으로 읽었어요.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수행하시오 하는데 전표 입력하고 말아버렸네요. 자, 그래서 아까 6월 10일자 거 자금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분개했던 거 이거 전표 입력도 하고 자금 관리 해보겠습니다. 네, 자금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장부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350만 원짜리 분명히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6월 10일 날 받을 어음 350만 원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됐다는 건 뭘까요? 받을 어음 장부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제가 받을 어음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날짜가 이게 며칠이었죠? 6월 10일 거였네요. 그러면 6월 1일 거부터 6월 10일로
개정 과목은 110번 바드러움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바드러움 원장에 6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어음 회수 해가지고 여기 차변에 350만 원 딱 잡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요 어음장에 만들어져 있을 자금 관리가 되어 있을냐 아니요. 여기에 바드러움 현황에 대일리룩 350만 원짜리가 있겠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드러움 현황 가서 일별 만기일로 하지 말고 거래처별로 한번 볼까요? 거래처별로 해서 내용을 해서 거래처는 엔터로 처음부터 모든 거래처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 것 열흘 것만 보겠다. 근데 바드러움의 거래처별에 멋쟁이 거 240만원 전월 2월 전기에서 2월 된 거 지난달에서 2월 됐으니까 이제 5월 달에서 2월 됐다는 건데 이게 뭐 작년에서 넘어온 거가 계속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룩 거 없죠. 이게 전부 다 보여야 돼요. 여기서 거래처를 현재 거래처가 여기 멋쟁인데 눌러보면 멋쟁이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바드러움 데일리룩 350만 원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드러움 현황에 거래처별로 보고 있는데 6월 1일 거부터 6월 10일 거를 거래처별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멋쟁이 거밖에 없다 이거. 멋쟁이 거밖에. 멋쟁이밖에 없어. 이것이 뭐냐면 자금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금 관리를.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자금 관리 해놓고 바드러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조금 전에 6월 10일 거 바드러움 데일리룩 입력했던 화면으로 일반 전표 화면으로 다시 가세요. 가셔가지고 바드러움 줄에 여기에 커서가 있던 여기에 있던 하여튼 요 줄에만 커서를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바드러움이 있는 그 줄에 어디엔가 클릭해 놓으시고 F3을 눌러요. 여러분 F3 키를 언제 눌러봤었냐면은 우리가 관리 항목 중에 차량과 관련된 업무용 승용차 자금 관리할 때 F3 눌렀었어요. 어음을 자금 관리할 때도 F3을 누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바드러움 관리라고 딱 뜹니다. 그러면 어음 상태 보관이 있고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면 회수가 있어요. 보관이란 뭐냐? 어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거니까 보관이 맞죠? 그리고 커서를 지금 엔터를 치면은 어음의 종류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이 커서가 같은 이 회색이라서 연파랑 연 푸른색이라서 여러분이 커서의 이동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음의 종류는 약속이면 약속어음이요, 전자어음이면 여기를 전자로 바꿔주는데 여기 보시면 메시지에 1번 약속 1번, 2번 약속 상장, 전자는 6번이다. 우리는 전자음이죠. 그래서 6번 그러면 전자로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약속으로 해놓고 이제 너무 급한 나머지 아까 여기 1번이었죠. 그래놓고 여기다 어음번호 여기 위에 있는 004, 2019, 06, 0610 여기까지는 입력되네. 그 다음에 1, 2, 3, 4 막 입력하는데 안 들어가 입력이. 왜냐? 약속어음으로는 이미 자릿수가 오버됐어요. 약속어음의 어음번호는 저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돼가지고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시험 보는데 어음 번호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어음 종류를 안 바꾼 거예요. 전자어음으로. 그래서 여기 6번으로 바꿔야 돼요. 전자어음이면 6번. 시험지에서 약속어음 돼 있으면 그냥 1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04 2019 0610 하고 뒤에 번호 이어서 입력하면 돼요. 04 2019 0610 1234 5678 9 그리고 엔터 치는 거죠. 그러면 수치 구분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시험은 전부 다 자수로 나옵니다. 자수로. 자수 1번. 자수 1번 하면은 발행인이 거래처 여기 있는 데일리룩이 자동으로 똑 떠요. 예. 2번 하면은 발행인이 누굽니까를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예, 타수하면. 그러니까 자수란 뭐냐? 여기 있는 거래처, 이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런 뜻이고, 타수, 데일리룩이 발행하지 않은 타회사가 발행한 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게 타수입니다. 그러면 발행인 누구냐를 입력해줘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거래처를 데일리룩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발행한 거 해서 자수로. 지금까지 시험은 100% 자수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왔냐면 발행일이 왔죠. 이 발행일은 커서가 거의 요 날짜하고 전표 입력 날짜하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맞으니까 엔터. 만기일은 어음을 보고 입력해야 돼요. 2020 거기 지급기일이 만기죠. 2020-0110 내년 1월 10일. 네,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급은행으로 넘어갔죠. 은행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합니다. 지급은행은 거래처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 자로 된 코드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누르면 팝업창에 여러분 우리 은행 등록했던 거 기억나죠? 그 은행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니까 거기 있는 중구 지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음을 받았을 때 밑에 입력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자금 관리가 끝나고 조금 전에 여기에 입력했던 저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금 관리하고 나면 어음 번호 등 만기일 이런 것으로 저교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만이 이제 받으러움 원장만이 아니라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자금관리 장부에서도 다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데일리룩 것도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아까는 멋쟁이 것만 전월 2월 240만 원만 조회가 됐지만 지금은 데일리룩 것도 조회가 되자. 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정 과목 분계만 하면 이 장부에는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장부에는 반영이 안 된다. 자금 관리 안 하는.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려면 자금 관리 해야 돼. 그래서 자금 관리 하라는 문제 꼭 나올 겁니다. FAT 1급에서 자금 관리 하라는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F3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와서 했고 이제 방금 요거 우리 분계했던 거 전표 입력과 자금 관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만기 날짜 6월 20일 날짜로 6월 20일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만기 때 돈이 들어온 거 당좌예금으로. 자, 그러면 6월 20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볼까요? 6월 20일 날 차변의 당좌예금 6월 20일 날 차변의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적요는 밑에서 보니까 2번 적요가 적당합니다. 받으러움 당좌 추심. 받으러움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뜻입니다. 차변에 240만원, 대변에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거래처는 멋쟁이. 꼭 코드로 1003번으로 걸어줘야 되고, 밑에 적요 보니까 받으러움 당좌 추심. 네, 6번 24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원장에는 반영이 돼요. 받으러움 원장, 당좌예금 원장.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음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을 눌러. 자, 밑에 메시지 어음 상태 보시면 2번 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할인한 게 아니라 만기 처리한 거죠. 4번으로 코드를 바꿔 입력합니다. 만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만기는 4번 만기하고 나서 어음 번호를 검색해 주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받으러움 장부에 240만원 멋쟁이 거 어음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블 클릭해 가지고, 예, 여기 있는 날짜 멋쟁이, 여기 멋쟁이가 발행한 6월 20일 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있어요. 예, 받으러움 장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밑에 선택 누르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예, 이렇게 만기 때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장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기 처리만 하면 되고, 조금 전에 받으러움은 복잡하게 입력했던 것은 새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입력할 것들이 많은 거죠. 만기는 언제고, 지급은행은 어느 은행이고, 어음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런저런 입력할 사항이 많은 거고, 지금 만기된 것은 이미 장부에 있는 것을 만기 처리만 하는 거니까 자금 관리가 간단했다. 그러면 이제 만기 처리했으면 적요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제가 아까 거기 받으러움 현황에 가면, 아까 거래처별로 봤었죠? 잔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잔액으로 6월 2일 거부터 2019년 6월 10일 거까지, 이것도 거래 날짜가 20일인가요? 네, 좋아요. 20일까지. 6월 20일까지로 해서 거래처 몽땅 보겠다. 엔터 봤어. 그랬더니 데일리룩하고 멋쟁이가 보이는데, 데일리룩은 차변에 350. 그래가지고 여기 잔액이 35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멋쟁이 거는 어떻게 됐느냐? 전기에 2월 된 240이 있는데 대변에 240이 입력돼 있어요. 받으러움 대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했거나,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거나, 받으러움이 부도가 났거나, 이럴 때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잔액은 제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에 거래처별로 보니까 멋쟁이 거는 이제 잔액이 없고, 데일리룩 거는 350만원 잔액이 아직 있다. 이걸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어음 관련 거래는 무조건 자금 관리로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네. 두 개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거 전자어음 발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발행이라는 건 뭐냐? 밑에 한번 설명을 볼까요?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누가 발행했어요? 이게 발행인이 우리 회사죠? 신사숙녀에게. 예. 그러면
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네요. 자,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분계는 어떻게 될까? 네, 분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어떤 부채가? 외상매입금. 어느 회사 거? 신사숙녀 거. 얼마? 여기 1,000만 원. 10,000,000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게 바로 부채 감소죠. 자, 부채를 감소하려면 대변에 어떤 자산의 유출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갚질 못하고 약속 어음으로 갚았어요. 전자 어음으로. 그러면 다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매입 채무가 똑같은 또 채무예요. 빚 갚은 게 아니에요. 돌려막기 한 거예요. 돌려막기. 예. 외상을 갖다가 돈이 없으니까 정말 연하는 지급하겠습니다. 약속 어음으로 돌려막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급 어음 어느 회사에? 신사숙녀에. 얼마를? 1,000만 원. 예. 다시 부채가 증가. 부채로 부채를 갚은 거예요. 예, 부채로 갚았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그건 지급한 게 아닙니다. 어음이라는 것은 만기일 전까지는 이거 지급했다고 볼 수 없어요. 만기 때 약속이 지켜져야 그게 지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채로 부채를 갚은 거니까 분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보니까 전자어음 등록을 하시오 그랬어요. 예. 시험을 출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문제를 낼 때는 등록을 해놨으니까 발행만 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고 등록까지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등록까지 하시오 할 때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예. 왜 많이 틀리냐? 등록 작업 많이 안 해봐서 틀리는 거고요. 등록 작업이 첫 번째 날짜만 여러분 잘 침착하게 입력하면 돼요. 서두르기 때문에 날짜를 엉터리로 입력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날짜냐? 등록을 하려면 어음 수령일을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음 등록 창을 딱 띄우게 되면 수령일 날에 자동으로 날짜가 하나 입력돼 있어요. 그 날짜는 언제나 투데이, 오늘 날짜가 입력돼 있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9월 3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2019년 9월 3일 이렇게 딱 입력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고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엔터하고 그 다음부터 입력을 해. 그러면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날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래 날짜는 6월 30일인데 어음을 수령한 것은 9월 3일이다. 말이 안 되죠. 어음 발행을 6월 30일 날 했는데 은행에서 수령은 9월 3일 날 했다? 예. 이게 이치에 맞지 않죠? 어음을 받은 날이 수령한 날이 더 앞에 6월 30일보다는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음 등록을 하긴 했는데 자금 관리하는데 어음 내가 등록하기 안 보여요. 그건 날짜 잘못된 거. 100%.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령일을 제대로 입력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어음 등록하는 문제 나오면 맨 처음에 날짜를 침착하게 입력하고 가셔라. 문제에서 줘요. 수령일이 며칠이다. 나머지는 이게 뭐 입력을 해야 넘어가니까 잘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이라는 건 뭐냐?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음 이 용지를 인쇄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받아와야 돼요. 전자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어음도 그 전자어음을 받아 인출해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음 수령일을 전자어음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어음 등록을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상단에 보면 어음 등록이 이렇게 수업용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은 꺼낼 수도 있고 나오게 이걸 지울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기능 모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프로그램에는 어음 등록 밖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반 전표 입력이 하는데 어음 등록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등록에 어음 등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겠지만 혹시라도 없으면 기능 모음에 가셔라. 자, 어음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팝업 창이 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커서가 여기 수령일에 가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엔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절대로 엔터로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 시험지에서 주는 2019년 6월 30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수령일이 며칠이다 알려줍니다. 2019-0630. 그러면 어음 종류로 커서가 딱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약속 어음이면 1번 그대로 둡니다. 전자 어음이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록을 눌러보면 전자는 4번이에요. 여기서는. 이것도 꼭 바꿔줘야 돼요. 어음에 인쇄된 걸 보면 전자 어음이면 4번으로, 약속 어음이면 그냥 1번으로.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느냐? 금융기관에 갔죠? 금융기관에서 엔터로 지나가면 안 돼. 금융기관에서 물음표 단추를 딱 누르거나 F2를 눌러서 어느 은행에서 수령했다고 거기 문제에서 알려줘요. 국민은행 당좌에서 수령했다. 그러면 국민은행 당좌 확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시작어음과 시작어음 번호라는 게 뭐냐? 어음을 한 장씩 받아오면 하나만 있겠지만 10장씩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개 1년 번호, 어음 번호가 쭉 1년 번호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시작 번호만 입력하고 밑에다 매수 열매 하면은 번호가 1년 번호가 쭉 이어져요.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이거. 열매 받았다고 해서 10번 등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죠. 한 번에 10장을 등록할 수 있는. 지금은 한 매입니다. 한 매. 그리고 어음 번호도 하나니까 어음 번호가 두 칸으로 나눠진 것은요. 한글로 된 번호는 앞칸에,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한글 번호가 있지만 전자어음은 모두가 다 숫자예요. 그래서 앞칸은 쓸 일이 없습니다. 전자어음에서는. 그래서 뒷칸에다가 폭은 좁지만 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어음번호 거기 004-2019-0630 여기까지는 은행 번호와 은행 코드하고 날짜예요.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매수가 한 매죠. 1 하면 돼요. 1 하고 엔터 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닫을 때 등록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등록. 그러면 계속 등록하시겠어요? 아니요. 계속 등록 안 하겠다. 그러면 등록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음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음 등록했고 수행 3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짜리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날짜는 6월 30일로 고치시고요. 차변부터 해본다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했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신사, 숙녀. 밑에 적요를 보니까 외상매입금
어음 발행이라고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2번 적용 딱 맞네요.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 코드가 한 끗 차이 나요. 외상매입금은 251, 지급 어음은 252번 나란히 있습니다. 코드가. 자, 거래처 똑같아요. 신사숙녀 1004 엔터. 여러분 거래처 코드가 모두 5자리인데 1004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0은 자동으로 입력돼요. 자, 밑에 적요를 보면은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4번 적요 있죠? 그거 쓰면 돼요.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초 입력은 됐는데 자금 관리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는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른다. 그러면 2번 발행 외에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커서는 자동으로 어음 번호에 가 있어요. 왜 발행 다음에 발행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느냐? 지급어음이 대변에 갔다는 거예요. 지급어음 대변이라는 건 어음 발행할 때만 있을 수 있는 회계처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음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고 발행으로 가 있고, 어음 번호는 여기다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해놓은 걸 이용한다 이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아까 어음 등록을 잘못했으면 이게 안 나타나 가지고 자금 관리를 못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나타나야 되겠죠? 네, 확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합니다. 엔터 치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발행일로 갑니다. 발행일은 거래 날짜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고칠 일이 거의 없고요. 마지막으로 엔터 치면 만기 일자에 갑니다. 만기일은 매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음에 보면 만기일이 1월 30일이죠. 2020년. 그래서 2020-0130. 그러면 지급은행에 갑니다. 지급은행은 자동으로 아까 어음 등록할 때 국민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왔으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고 적요에 반영이 되는 거면 잘 된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좀 쉬었다가 여기도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